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국내에서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잊혀졌던 디젤 차량과 디젤 배기가스의 오염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디젤차와 디젤 매연, 국민 건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경유차, 디젤 차량이 많죠. 네. 이 디젤차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매연 때문인데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젤 매연이 얼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 그 3년 전에 이 디젤 차량의 그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는 이제 2급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1급 발암물질로 네. 그 정하고 있을 만큼 폐암이라든지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무서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치명적인 그 대기 오염뿐이 아니라 인체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뭐 유로 디젤이나 클린 디젤 뭐 네. 이런 이름으로 또 세계적으로 디젤차 붐을 좀 그 조성하면서 그 안전하다. 오히려 뭐 유로 디젤차, 클린 디젤을 사용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차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안심하고 지나왔었는데 최근 네. 들어서 이번 이제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대기 오염 그 배출가스 네. 그 조작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대기 배출도 됐고 네. 그걸로 인해서 그 디젤차 매연 문제를 다시 한번 그 좀 그 조사도 해야겠지만 그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네. 하는 인식이 좀 많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유로 디젤은 괜찮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폭스바겐에서 클린 디젤을 슬로건으로 내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밝혀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탄소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온난화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젤차 쪽을 이제 나름 이제 공략을 한 거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종의 뭐 통한 측면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신뢰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 이번에 그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보면 검사를 받을 때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EPA라고 하는 미국 환경청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검사 때는 이제 스위치를 켜서 그 나름대로 이제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예. 해서 이제 배출가스가 많이 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실제 주행할 때는 연비를 높이고 그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행 때는 또 이것이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 주행 시 실도로에서의 주행 시 배출가스는 높은 데 반해서 이것이 이제 팩트인데요. 예. 이것을 검사받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조작을 한 거란 말이죠. 예. 통과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그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이제 조사와 소송, 수사 이런 것들로 확대되고 1,100만 대가 지금 그 이 조작된 그 차량이 예. 그 전 세계로 팔려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데 그 우리나라의 다른 차종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젤 차량이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 규제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고 가까운 이제 중국조차도 이 네.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젤차 우대 정책을 이제 펴왔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제 영세 상공인이나 어떤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유류비를 지원한다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디젤차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그 휘발유 차보다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디젤차를 계속 그 이제 우대했다고 해야 되나요? 권장하는 형태로 왔고 그 다음에 그 경유 택시도 이제 도입하겠다고까지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간의 20여 년간만 놓고 본다고 하면 특히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디젤차가
그 규제도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많이 운행되게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생산된 차량 중에 52%가 디젤 차량이에요. 네. 그만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간의 대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많이 네. 들어갔지만 이런 노력이 다시 허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기 오염 정책, 대기 정책이 좀 더 그 강화되는 형태로 좀 그 규제도 강화되고 예. 그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의식을 갖게끔 하고 있죠. 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젤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일 텐데요. 디젤차와 관련해서 대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WHO에서 1급 발암물질을 정한 것만큼 폐암 네. 등 여러 가지 이제 암 발생을 높이거나 어린이들의 뭐 자폐증을 뭐 불러온다거나 또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소아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치명적인 그 가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 예. 매연이 아주 유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락스 그 같은 경우는 휘발유나 그 LPG보다도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요. 미세먼지도 이제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해도 그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런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이나 규제를 하게 되고 연비에 대해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고 이런데 이런 배출가스나 대기 정책을 좀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빨리 그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게 있고요. 특히나 지금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100만 대가 그 판매가 되고 조작된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런 많은 자동차가 지금 내뿜은 것을 놓고 보면 한 100만 톤 가까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 1년간 배출한 질소산화물의 양과 거의 맞먹는 상당히 많은 양을 배출한 건데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판매를 중단,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 판매 중단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더 제대로 우리나라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고 수입되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도 미국에서 먼저 발견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대로 더 좀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 차량이 그 있는지 그 더 철저한 조사와 네. 그리고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정부 차원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또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그 자동차 업체에 그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젤 엔진이라는 좋지만 까다로운 엔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즉 연비를 좋게 하려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고 배출가스를 줄이면 연비가 좋아지지 않는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디젤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